논산 강경 가는 길. 교과서에 은진 강경포로 나온다. 강경역이 있던 강경이라는 곳이 금강하구 쪽에 있으면서 조선시대 조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강경으로 몰려와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유로 강경은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 호남선 열차가 생기고 강경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금의 강경은 쇠락해가는 도시가 되었다. 강경역이 생기므로 강경포구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인구의 감소로 역의 승차 인구도 적어졌다. 강경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회지가 천천히 개발되므로 근대 유산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근대 유산의 보고로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다. 강경이 대시장으로 크게 알려진 때는 19세기 말. 강경천 주변에 하시장에 이어 옥녀봉 동쪽 기슭에 상시장에 들어서면서 2대 포구, 3대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강경포구인 가을을 정치가 물씬 풍기는 2018 강경 젓갈 축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우리 논산의 넉넉한 이증과 따뜻한 정도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길 기원드리면서 2018 강경 젓갈 축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바라보며 가을을 듬뿍 느끼십시오. 그리고 가실 때는 200년 전통의 우리 명품 강경 젓갈을 듬뿍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경 화이팅! 젓갈 화이팅! 조선 후기 2대 포구는 원산과 강경, 3대 시장은 대구와 평양, 강경을 꼽고 있다. 오늘은 강경 젓갈 축제 개막식. 당시 강경의 최대 인구는 3만 명에 달했고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하시장은 수산물, 상시장은 곡물 등의 농산물이 주로 거래되었다. 수산물과 농산물의 거래 규모는 당시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오늘날 젓갈로 알려진 강경 젓갈의 특징은 모든 재료를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온다.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전통 비법에 현대화된 시설로 정갈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전국의 어느 젓갈과 비교될 수 없는 고유의 참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다.
저가시장은 강경포구가 번성할 당시는 다른 거래 규모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도로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저가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다.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저가시장으로 성장했다. 논산 강경 옥녀봉.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논산에 가볼 만한 명소. 강경 제1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해조문 가는 길. 금강하구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경포구의 물높이가 스스로 변했다. 바다의 높이에 따라 금강의 물높이도 변한 것인데 강경포구 민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과 시각, 높이를 기록한 조석표로 만들어졌다. 옥녀봉 남쪽 암벽 표면에 음각으로 새겨 놓았다. 옥녀봉을 오르면 남쪽으로는 강경읍내가 보이고 북쪽으로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평야와 강의 조화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강경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를 만날 수 있다. (1889년에) 창립 예배. 강경침례교회는 논산 지역 개신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일제강점기 옥녀봉 일대가 신사토로 몰수되었을 때 강경침례교회는 잠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8.15 해방이 되자 집사와 성도들의 노력은 다시 예배를 볼 수 있었다. 이종덕 목사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하였는데 6.25 전쟁 당시 교단 총회장이었던 이종덕 목사, 9.28 서울수복 시 퇴각하던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국내 최초 예배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애국인 선교사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고초를 겪은 곳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 사적지로 보호받고 있다. 강경은 조선시대 은진현에 속했다. 금강 본류에 붙어있고
넓은 논산 평야를 뒤에 두고 있다.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수산물, 농산물의 집산지로 발달하였다. 하물의 하역과 선적 작업 시 물의 높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관문. 강물의 높이를 조절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금강하고뚝이 만들어지면서 강경포구에 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수해 방지용 수문까지 설치되면서 강경 관문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재는 역사 속의 유적만으로 남아있다. 강경에는 학교에서도 근대 문화를 찾을 수 있다. 강경의 동부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곳에 모여 있다. 근대 유산부터 스승의 날 발원제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스승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발원지의 역사를 만난다. 논산시 강경읍의 강경여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발원지. 강경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의 역사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직의 선생님과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을 이 문화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의회는 9월 21일을 충남도내 은사의 날로 정했다. 일제히 사은 행사를 가지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강경에서 시작된 스승의 감사의 날은 탄생되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다른 배움의 날은 이렇게 태어났다. 길 건너 중앙초등학교. 강경읍에서 가장 먼저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사립 범영학교 2년제로 처음 문을 열었다. 공립 강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4년제로 변경되었다가 6년의 수업연한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6.25) 동란으로 학교가 모두 불에 탔지만 강당은 1937년 준공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붉은 벽돌에 목조 트러스트 공법. 강당 건물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논산에서 가장 오래된 연륜을 보여준다. 근대 유산을 만난다.
강경 공립상업학교는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중등교육기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공립상업학교의 교육시설 중 교장 관사가 있다. 1930년대 초반에 세워졌지만 현재까지도 튼튼하다. 당시 학교 관사의 성격과 근대 건축기술의 여러 특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강경은 근대 유산의 도시로 남아있다. 읍내를 걷다 보면 아슬아슬한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다. 100년 전 강경은 나라 안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곳 중에 하나였다.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구나 싶을 만큼 보기 드문 나무 창틀을 가진 집들이 이어진다. (3.1운동) 직후 일본 경찰의 무차별 폭행을 당한 외국인 선교사. 그 맥갑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 동양선교회 조선감독 존 토머스 선교사. 만세운동 주동자로 몰려 일본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 배상금 5,000엔을 내놓으면서 마무리되었다. 선교사는 배상금 일부를 강경선교교회 건축헌금으로 전달했는데 훗날 이 교회는 국내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자를 배출했다. 폭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내민 일본의 자금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자금이 된 것. 신사참배 거부신도 기념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대건 신부 유숙지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는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강경포구를 통해 들어왔다. 돌아온 김대건 신부가 한국에서 처음 머문 곳. 강경은 해방 이후 발전의 속도가 느렸던 만큼 근대사의 흔적은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다. 그 강경의 유산이 개발의 이름으로 없어지고 있다. 무단히 철거되는 옛 강경의 역사가 아심으로 남는다. 강경읍 내의 거리엔 당시의 상권을 짐작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호 농공은행이 조선식산은행으로, 해방과 더불어 한일은행 강경지점으로 건물은 현재까지 남아있다. 그렇다면 일개 고등학교 교장 관사가 40평이라면 얼마나 걔네들이 애해먹고 우리를 누르고 교문에는 일장기 달고 선생님 칼 차고 등교하는 학생들 다 일일이 조사하고 이제 그렇게 자관 우리를 얼만큼 그렇게 하고 살았나.
그리고 이제 이 폭이 이렇게 좁아. 그게 일본 집들은 군산도 가보셨을 테지만은 그 히로시 가옥이라고 그 이제 지금은 일본식 가옥이라고 이름 바꿨대요. 거기도 2층도 그렇고 아래층도 그렇고 복도는 이렇게 좁고 유리 창문에 일본 지도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원도 일본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하고 이런 데는 후지산 그런 거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놈들이 그렇게 꾸며놓는데 여기도 복도 좁은 이유는 히데요시 그 전에 100년의 내란이 있었잖아요.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삐걱거리면 마루로 돼 있고 삐걱거리면 이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고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도코노마라고 일본 신사가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철로가 생기면서 강경이 이제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하구뚝을 88년에 딱 막으니까 배가 안 부르니까 완전히 목을 졸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침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정통 거기를 지금 홍교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근대 적산 가옥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헐어져가. 근데 왜 그렇게 남아 있냐면 강경이 발달하는 데 같으면은 없애버리고 고층 건물이 올라갈 텐데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남아 있는데 지금 너무 헐어져고 그러니까 발로 차서 없애버리고 그냥 밭으로 만들고 해마다 한두 채씩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T자 모양 아니야? T자. 우리가 여기가 있고 지금 이 거리를 근대화 거리라고 해서 리모델링만 해놨어요. 사람들 하나도 안 다녀. 여기를 가보면은 적산가옥이 헐어져 가는 것이 있어. 여기를 가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6.25 후에 여기가 불탔단 말이에요. 6.25 때. 근데 그 불타서 이제 강경이 그래도 상권이 괜찮으니까 2층 집 이렇게 졌던 것을 지금 이제 재구성, 리모델링을 해놨단 말이에요. 물길이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이런데 이게 전부 습지요. 네.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강경에 위치는 군산항의 개항, 호남선 개통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군산에 잠식당하고 대전이 중요한 유통거점으로 성장하므로 강경의 시장권은 위축되었다. 논산 평야에서 산출되는 쌀과 곡물의 대부분이 강경을 통해서 군산에 모였고 강경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어 배급되기도 했다. 이리와 군산을 잇는 군산선과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대부분 강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군산으로 반출되었다. 전국의 2대 포구, 3대 시장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근대 문화유산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근대 시기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강경 역사관. 강경 노동조합은 들이닥친 근대의 물결 속에서 전통시장과 민족자본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들이닥친 근대화 문결 속에서 전통시장과 민족자본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강경 객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
당시 강경의 경제 규모를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